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되게 뒷 배경이나 제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저희가 최근에 병원을 옮겼습니다. 하플이라고 하는 압구정 청담동 쪽으로 옮겼고 첫 촬영을 하는 건데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좀 기획하고 찍고 싶어서 새로운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스튜디오 겸 아니면 제가 뭐 지내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오늘 보는 이 모습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제 지금 이것도 조금 아직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해요. 그런 뭐 서두가 길었지만 아무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 재미 할 수 있도록 양신TV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 준비한 주제는 바로 고양이가 밥을 왜 남길까? 예요. 고양이들한테 밥 주다 보면은 고양이들이 정말 열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냄새 안 맡고 휙 간다던가 아니면 열심히 캔을 땄는데 캔을 따서 줬더니 아이가 뭐 좀 먹는 듯 하다가 다음에 주면 또 안 먹는다던가 약간 이런 좀 밀당의 고수 같은 보호자님을 캔 따기로 만든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고양이가 밥을 남기는 이유는 첫 번째로 평상시에 먹는 양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 적어지는 경우는 수의사로서 생각하는 경우에는 바로 어딘가 몸이 안 좋은 건 아닌가라는 걸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보호자님들도 고양이가 원래 먹던 거 사료들을 먹지 않는다. 식욕이 떨어졌다. 그래서 보통 고양이가 밥을 남기면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럼 건강상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치통, 입이 아프면은 좀 먹다가 남기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니면은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위염이 있다던가 헬리코박터균이 있어 먹었는데 속이 불편해지고 아니면은 좀 얘가 이물을 먹었는데 이물을 먹은 경우에도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 위장관에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식욕이 저하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간이라던가 신장이라던가 뭐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던가 췌장염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가 먹던 양이 뭐 평상시보다 50% 이상 저하가 되면 좀 많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의사나 아니면 보호자님들도 얘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양을 많이 제공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제가 이제 별로 추천하지 않는 급식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급식이잖아요. 자율급식의 경우에는 밥을 쌓아놓고 보호자님들이 보통 외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당연히 이거를 지금 당장 다 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양이 많고 고양이는 뭐 급식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12번에 나눠서 뭐 나눠 먹는다라는 것들이 예전에 통용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의성, 보호자님의 편의성 그 다음에 예전에 고양이들이 이렇게 밥을 먹지 않았나라는 이런 통념 때문에 밥을 많이 쌓아주고 이렇게 놔두고 갔을 경우에 당연히 고양이는 적정량보다 많기 때문에 밥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경우에는 간혹 식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고양이들이 잘 먹던 걸 안 먹는 갑자기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1살 이후에 아니 2살이 됐을 때 갑자기 뭐 안 먹는 거를 먹는다던가 먹던 거를 안 먹는다던가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이게 2년 또는 3년 주기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살, 6살 되면 이제 중년묘가 되잖아요. 7살 되면서 그때 또 한번 식습관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8살, 10살 이런 식으로 10살 되면 또 노령묘가 되기 때문에 또 식습관이나 아니면 자기가 식성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아저씨들이 국밥을 먹는 걸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는 어느새 제가 국밥을 엄청 좋아하는 국밥 매니아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나이가 듦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던 음식들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식습관의 변화는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먹다가 안 먹는 경우 음식을 남기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고양이는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감이라던가 온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먹다가 뱉는 경우들이 있어요. 먹배 탄다고 하죠. 그러니까 먹었는데 이 텍스처, 그러니까 이 식감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료의 모양이라던가 이게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던가 아니면 온도가 너무 차갑다던가. 보통 따뜻한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따뜻한 음식일수록 예를 들어서 사료 같은 것들이 지방이 이제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녹으면서 풍미, 예를 들어서 냄새가 되게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이런 경우에 되게 따뜻한 음식 아니면은 텍스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젤리 같은 걸 잘 안 먹는데 젤리의 그 말랑말랑한 식감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떡 같은 거, 떡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말랑말랑한 거, 근데 또 젤리는 또 싫고, 그러니까 비슷한 말랑말랑함인데도 또 이게 미묘한 차이 때문에 싫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고양이들도 먹었을 때 입 안에서의 느낌, 뭐 온도 차로 인한 예를 들어서 풍미의 차이, 그 다음에 더 대박인 건 뭐냐면요, 애들이 먹었을 때의 포만감이나 소화감, 이런 것들도 되게 먹거나 먹다 남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먹었는데 속이 불편해,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토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안 먹는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건 정서적인 부분에 가까운데, 고양이들이 물 마실 때 가끔 보면은 깜짝 놀라서 물 마시다가 갑자기 가는 경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 누구나 한 번쯤 있는데,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고양이는 혼밥을 좋아한다. 여러 고양이가 앉아서 경쟁하듯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양이가 음식이라는 거 먹는 건 사냥을 했던 사냥감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먹다가 떠나는 애들도 있고, 아예 먹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기다리면서 보다가 나중에 합류해서 먹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양이들은 각각의 방, 혼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유명한 라멘집 있지 않나요? 거기는 완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고양이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된 공간에서 혼자 편안하게 밥 먹는 것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밥 먹는 도중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난다던가, 갑자기 만져서 깜짝 놀라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가 떨어졌다던가, 이런 상황들은 고양이가 먹다가 심리적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인 걸 이어서 얘기하면 당연히 밥 먹는 위치가 바뀐다던가 이런 것도 좀 예민해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님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처방식으로 바꾼다던가 사료를 교체를 해야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도 아이들이 갑자기 안 먹을 수도 있죠. 갑작스러운 사료 교체는 먹다가 아이가 밥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료를 교체를 할 때는 이틀은 기존에 먹던 거 70%, 새로운 거 30%, 이틀은 기존에 먹던 거 50%, 새로운 거 50%, 그다음에 이틀은 새로운 거 70%, 기존에 먹던 거 30%, 그다음에 일주일째가 되는 날 완전히 새로운 먹거리로 교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먹이 퍼즐 같은 장난감으로만 주려고 갑자기 시도를 한다던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양이들은 익숙해지고 적응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갑작스럽게 밥을 먹는 용기의 변경이나 방법의 변경이 생기면 고양이들이 먹던 것을 충분히 예전만큼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먹이 장난감을 제공을 할 때도 항상 제가 인내심을 가지시라고 얘기를 당부드리거든요. 일반적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치워놨을 때는 이 먹이 장난감, 가장 난이도가 낮은 레벨의 먹이 장난감부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요. 보통 짧으면은 뭐 2-3일 걸리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길면 막 2주씩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먹이 장난감을 쓰지 않으면 다른 밥그릇을 이용해서 준다던가, 기존에 쓰던 밥그릇을 써서 준다던가 하면서 단계적으로 밥 먹는 방법을 바꿔주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에서 저희가 그레이스 고양이 병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공간을 지금 정리 중에 있고, 그 와중에 조금 급하게 찍게 됐는데,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고양이가 왜 밥을 남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